녹화 이제 되나요? 아유, 아까 1부 좀 어땠나요, 좀 재미없죠, 그게? 재밌었습니다. 2부에는 좀 더 핫한 정보도 또 추천하겠습니다. 근데 뭐 올라가면 2배, 떨어지면은 반토막 이런 거 정보도. 이번엔 또 질문을 좀 제가 좀 드릴 거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왜 소뜨거 보고 놀랄까? 왜 놀라죠?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라본 사람은 왜 소뜨거 보고 놀랄까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즘 이게 스키마라 그러는데, 유사 패턴이라 그러고, 찰리 뭔가 말한 그 결자틀 멘탈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첫 번째 걸음은 내가 한번 성공했던 경험이 필요해요. 그 경험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얼마를 벌었다라는 이런 성공 경험이 하나의 스키마가 되는데, 그 자라보고 놀라는 사람은 소뜨거 보고 놀라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A라는 종목에서 대박을 잡은 경험은 B라는 종목을 봤을 때 A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패턴을 익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그리고 반대로, 아, 그 자랄 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소뜨거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A라는 종목에 투자했다가 큰 실패를 하는 경험이 있으면은 A와 유사한 경우가 나오면은 해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 스키마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번에 그 이건 선생님하고 박성진 대표, 그 정채진 3명이 공동으로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곧 나올 거예요. 근데 책 제목은 자꾸 이름이 바뀌어버려갖고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조만간에 나오긴 나올 텐데, 그 책 원제가 넣었나 모르네.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이거 번역본이 지금 곧 나올 건데, 저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참으로 이제 타당하고 공감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 번역이 나오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촉으로 다 읽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고민이 들었던 거는, 우리들은 대부분 여기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모였을 거예요. 그럼 가치 투자할 때 가장 잘 쓰는 말이 저평가된 가치주를 난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사기 전에는 저평가 가치주였는데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왜 적정 주가로 가야 되나요? 내가 사기 전에는 저평가된 가치주가 내가 산 뒤에도 더 저평가가 되고 더더욱 저평가될 뿐만 아니라 그 저평가된 기간이 3, 4년, 5년 더 하면 안 되나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가치주를 샀는데 왜 적정 주가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마자 아이고 우리 김창에 샀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적정 주가를 올려줘야지 하면서 올려주나요, 이게? 이런 의문이 바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 우리가 투자할 때에 있어서의 정보라는 거는 내가 알기 전에 저평가였는데, 이게 시장에서 적정 주가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던 그 사실이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 정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정보가, 내가 중요한 이 정보가 뭐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 모두가 아는 정보로 바뀌지 않는 한 끝끝내 저평가인 거를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만 알고 죽어버리면은 끝끝내 저평가를 해서 끊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저평가가 어떤 트릭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정보가 이게 널리 퍼질지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은 마냥 저평가주만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그 친구들 계좌를 보면은 가치투자에서 고설한 분들이 마이너스 30%, 40% 된 종목이 꽉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 계좌 왜 이 모양이냐고 물어보면은 그 자기가 살 때 배당 수익률이 5%면 괜찮다고 싶어서 다 사놓은 거예요, 그걸. 근데 요즘 배당주가 그 배당 시가총액이 8%, 9% 나온 게 많거든요. 그러면 5%대 사놨는데 시가 배당률이 7%, 8%, 9%까지 갈 때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평가손이 30, 40% 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는 가치 투자자니까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맞는 전략일 수 있어요. 왜냐, 한때 자산을 높여놓고 그걸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그러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저평가 종목이 어떤 논리로 왜 이게 그 적정 주가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내가 아는 정보가 나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유포가 돼야 되고, 이거를 투자자들이 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의 적정 주가로 공감을 해주고 이게 주가로 형성이 돼야지 적정 주가로 가는 거지, 나만 아는 거는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도자료 발표와 동시에 주가가 이게 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게? 쉐론 되잖아요, 쉐론. 바로 그거는 이제 이미 정보가 다 셌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인스타에 제가 잡은 고기 지금 찍었거든요. 이 고기 크게 보시면 조그맣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잡은 거고, 그 뒤에 보면 이만한 고기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선장이 잡아놓은 고기를 제가 잡아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만의 성공 방정식을 많이 갖고 있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더라, 저렇게 하니까 돈을 벌더라.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장에서도 돈을 벌기는 쉬울 거고, 이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돈은 벌지 못하고 계속 정지승리만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갈 거, 스키마를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가장 좋은 거는 공모주 투자하는 거예요. 공모주는 승부가 일주일이면 다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경우에 투자하면 돈을 벌지, 어떤 경우에는 돈을 못 벌지에 대해서 승패가 바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뭐 공모주는 정말 최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당장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 공모주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공모주를 청약해 보시는 겁니다. 안 하실 것 같은데, 웃는 거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종목이냐면은 달바 글로벌이라고 있어요, 여기. 예. 금방, 달바 그랬잖아요. 왜 달바를 했죠? 기사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달바. 그 혹시 쓰지 않아요? 그 뒤에 여자분들. 화장품이죠? 쓰지도 않아요, 그게? 안 써요? 저 여자 뒤에 분들 안 써요? 다 안 쓰세요? 저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금방 아시던데. 그래서 사실 달바글로벌 같은 회사가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외에서는 8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나 봐요. 8만 원이죠? 8만 원 거래되고 있고, 공모가 6만 원 정도 되니까 한 2만 원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벌 확률이 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 해봐야 한 주도 못 받을 거예요. 뭐 높은 확률로 이제 한 반주나 뭐 2명당 한 주 정도밖에 못 받을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공모주 투자라는 게 정말 수익으로 할 수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공모주에서 공모 모양 받아서 바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공모해놨다가 한번 나중에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 주위에 이제 좀 투자해서 좀 돈 좀 버는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전부 같이 투자한다고 그냥 장중 매매해서 돈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운용사 대표하는 친구들 만나보면은, 운용사에는 이제 직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임차료 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대부분 이 공모주에서 그 돈 벌어가지고 다 감당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쉬운 투자자는 말씀드리는데, 뭐 그게 누가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누가 다 하는 데서 조금만씩 이제 자기 실력을, 스키마를 좀 키워가자는, 이 스키마를.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만약 공모주 받아가지고 이 시초가에만 다 팔아도 딱 보세요, 여기. 보통 뭐 170%도 벌고 60%, 뭐 150%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 두 주 받더라도 이 작은 성공 경험을 가시라는 거예요. 성공 경험을. 그래서, 근데 보면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떤 경우에 나고 플러스는 어떤 경우에 나는지에 대해서 자기만의 이제
뭐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경험치를 쌓아가면 이게 곧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과제는 월요일 날 달바 글로벌을 전부 다 생각하신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생각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잘라버리세요. 아니,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왜 오는 거예요, 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카페를 하나 운영한 게 있는데,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 마음이 편안한 카페가 있어요. 그게 잠을 잘 잔다는 카페예요, 이게. 잠을 잘 자자. 우리가 그냥 악몽 꾸지 말고 잠을 편하게 자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가 제가 요즘 뭐 그냥 강퇴만 시키고 이제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최근에 제가 그 피너츠라는 친구를 스텝으로 지금 제가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보는 카페 스텝으로 이게 피너츠라고 있잖아요. 이 피너츠는 뭐 하는 데냐면은, 이 공모주 앱이 있어요. 이게 피너츠라는 앱이 있는데, 이것도 그 구글 플레이 가면은 다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공모주에 대한 이제 평가 같은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 이 친구들이 피너츠 별점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보면은 뭐 기간 경쟁률이 높고 업무 보유 하격이 높고 그런 유통 비율이 적으면은 뭐 돈을 버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키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돈을 벌더라,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돈을 버는 거 중에서 피너츠 같은 사이트가 있으니까, 근데 피너츠를 운영하는 친구는 저는 좀 약간 편견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편견은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 사기꾼이다. 그래서 개인이 그냥 정보 같은 거를 알려주면은 저는 분명히 사기를 쳤거나 사기를 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공개 정보를 얘기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고, 아니면은 쟤는 아닌 것 같구나,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믿질 않거든요. 근데 피너츠는 우리나라 정식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대덕자산운용이라는 운용사가 있는데, 그 운용사 대표하는 친구가 저하고 또 친한 동생인데, 이 친구가 이게 공모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정규, 그러니까 금감원에 라이센스가 있는 자문사가 아닌 사설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많아도 이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운용사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한번 나가서 한번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겠다 해서 만든 게 피너츠거든요. 그래서 인데서 정보 같은 거 좀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카페에 가면은 공모주 전환사채 투자 카페가 있는데, 여기도 이 공모주만 해서 돈 버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개미같이 공모주만 해가지고 다들 그냥 괜찮게 수익 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너무 대박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모주 투자한 데 가서도 공부 좀 하시면 괜찮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박 종목과 쪽박 종목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쪽박 종목이 왜 대박 종목인가를 제가 노머스라는 종목 갖고 얘기를 한번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노머스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어떤 분 회사예요? 저희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아주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그냥 짧은 시간에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으나, 이게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 공연 기획할 때 그 아이선 업체 그런 거 굿즈도 팔고 그런 회사더라고요, 이게. 이 노머스가 그 수요 경쟁률이 288대 1 나왔어요. 그리고 업무 보욕은 0.79. 이 정도면은 공모주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극악이에요. 투자하면 안 돼, 이거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은 한 1000대로 나와야 되고, 이 업무 보격도 예전에는 한 30대, 40대이 나오고, 요즘에는 그래도 7, 8%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개판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공모가는 32,000원인데 이것도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투자하자 말자가 아니라 이거 갖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투자는 3개월 뒤, 6개월 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괜찮으면은 바로 한두 주, 몇 주 받아가지고 바로 이익 실현하고, 여기서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찍어놓고 공모해놨다가 이게 반토막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서 적정 주가 가면은 따고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심루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10배 올라가는 종목을 10루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10루타라는 걸 뭘 말하냐면은, 아무도 1루, 2루, 3루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홈런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룰을 4개를 먹는 거예요. 1루 먹고, 2루 먹고, 3루 먹고, 홈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루타잖아요, 이게. 사루타가 홈런이잖아요. 근데 1루타에도 한 명 들어있고, 2루타에도 한 명 들어있고, 3루타에도 주자가 한 명 있는 상태에서 홈런을 치면은, 홈런 친 타자는 4개 먹고, 그 다음에 1루에 있는 사람은 3개, 2루에 있는 사람은 2개, 3루에 있는 사람 하나를 먹으니까 더하면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루타라는 건 10배 올라가는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쭉 내려갈 때 여기서 반토막이 날 때까지 1루 넣고 2루 넣고 3루 넣고 홈런 쳐버리면은 10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익률이 10배가 아니라 비중을 실어버리는 상태에서 내 아이디어가 맞아가는 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배 가입 종목을 찾기보다는 공모가를 회복될 수 있는 종목. 근데 그런 종목이 많이 없겠죠? 많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모서를 같은 이제 공모 투자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IR을 다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IRTV가 있는데 이 IRTV에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보시고, 보통 이건 짧게 나오는데 긴 것들은 뭐 30분, 40분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식애소라는 여자분인데 이분도 되게 좀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보시고 여기다가 다음 카페하고 제가 피너츠 그는 거 다 보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놓아서 이거를 언제 노려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고 공부를 해놓으면서 노머스는 이제 엔터테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2024년 11월이니까 지금이 12월 1, 2, 3, 4, 5 지금 딱 6개월 된 거잖아요. 6개월이면은 이제 공모주로 청구했던 분들 무장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제대로 가든지 못 가든지 하는 건데 이런 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좋은 게 JYP나 SM이나 DOU, YG 플러스 같은 이 상장 기업들하고 상대 비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도 공부를 하니까 같이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용포가 높은지 낮은지. 근데 이때, 동사가 좀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노머스가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이게 포가를 보면은 JYP, SM, YG는 다 25배에 27배지만, DOU가 16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JYP나 SM, YG 플러스보다는 DOU가 가장 유사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자한테는 인기가 없었지만 좋은 거는 그래도 엔터 쪽에 있는 회사하고 그렇다 보니까 눈이가 볼만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적용포는 뭐 23배 이렇게 쭉 나와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환매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3개월 부여된 건데 이거를 기관 투자에 있는 형님한테 환매 청구권 얘기했더니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한 20몇 년 하셨던 분이. 그래서 환매 청구권은 정권사한테 대사 달라고 하는 거다 했더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 안 해보셨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환매 청구권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공모주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마트나 이마트에 우리 생선사잖아요. 근데 생선이 썩었으면은 거기 물고기를 잡은 어부한테 가서 따지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마트 가서 따지지. 그래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농산물 사면은 나한테 판 그 사람한테 항의를 해서 환불을 받지 원 생산자한테 가서 항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IPO라는 것도 이런 개념이에요. 주관사가 그 물량을 받아서 이거를 자기 고객들한테 파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산 가격보다 10% 이상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판 사람 보고 네가 비싸게 나한테 팔았으니까 난 10%만 손해보고 나머지는 네가 물어내 하는 게 환매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환매 청구권이 잡혔다는 거는 정권사는 금융기관이잖아요. 이제 금융기관은 금산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융자본이 사업자본을 장악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인 정권사가 산업회사 지분을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환매 청구권 행사를 받아서 자기가 물건을 받으면 딱 팔아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은 제대 행사를 이제 부여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거죠, 주관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만약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은 주관사의 담당 IR의 담당자는 상당한 곤욕을 치르게 될 거예요. 이게
해상대는 우리는 소소한 돈 투자했지만 이 주관사는 큰 돈을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회사가 이제 행사를 하면 어떡하냐면은 내가 이제 샀는데 이틀 뒤, 3일 뒤에 주가가 한 40%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증권사에, 주관사에 전화해가지고 환매 청구권 행사하겠다 하면은 그날 4시에 돈 다 들어와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는 환매 청구권이 괜찮은 거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곤욕스러운 일인데, 그 반대 생각해서 내가 환매 청구권을 많이 받아줬다고 가정을 하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거 다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시장에다가. 그러면은 그 IR라든지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자기 때문에 주관사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또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또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거고. 그래서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회사가 뭐 반토막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호랑이와 꽃감 얘기 했나요? 모르겠네. 안 됐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동화 있잖아요. 할머니가 막 울고 있는 아이한테 호랑이 나타났다 했더니 계속 울던 애한테 꽃감이 나타났다니까 울음 꺼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 있던 호랑이가 그거에 듣고 꽃감이 자기보다 더 무서운 줄 알고 도망가셨다는 동화가 있는데, 호랑이가 꽃감을 무서워하는 것은 꽃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고 무지가 두려움을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두렵고 무서운 거는 주식시장에서의 그 스키마, 우리가 성공 논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거고, 소뚜껑 보고 잘보고 놀랐던 사람들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그 실패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작은 성공이라지만 그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은 용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좀 그냥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모스가 이제 2023년 11월 12일 날 상장했는데, 이게 다음 그 카페 거거든요. 다들 이제 저주와 분노에 쌓여 있었어요. 이게 주가가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아까 3만 얼마라고 했죠? 근데 첫날 이렇게 쭉 빠져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빠지니까 환매 청구 다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 환매 그 다다다다닥 행사하는 거죠, 이게. 행사하면서 다 댓글 달면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환매 청구에 행사했다는 얘기하면서 내 다신 하나 봐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박주와 쪽박주는 같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공모주로 왕창 들어가서 이때 사서 이때 판 사람한테는 정말 이거는 지옥인 거죠. 근데 이때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2배 먹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2배 먹은 사람들은 이거는 이 꽃감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 그 스미건 많이들 보시잖아요. 자꾸 잘 나와 있으니까. 스미건 올해 4월 달에 나온 건데, 이게 노모스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4월이면은 언젠가요? 4월 달이면은 이쯤이잖아요. 이쯤에 이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공모가보다 이게 낮기 때문에 이제 공모가 조금만 더 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건 제가 주봉인가요? 일봉이네. 일봉상으로 보아갖고 이제 만약에 그 공모주 공부 열심히 했다면은 어느 정도 밸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싸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서 줍줍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온 사람들은 왜 들어올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2차, 3차 정보 자료보다는 원소스 제일 좋아하거든요. 원소스는 바로 IR 담당자가 실제 IR 활동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걸. 그리고 그 상장 초기에는 그게 이 IR 담당자 전화해도 친절하게 잘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한 물어보시면 또 대답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건 이번에 이 리포트 읽어보니까 그 슈퍼 주니어가 슈퍼 시니어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했더니 슈퍼 주니어가 나온 지 20년 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20년 전 오빠가 지금도 오빠겠어요, 이게.
그 20년 전 주니어가 지금도 주니어겠냐고, 그게. 근데 그 주니어가 이제 시니어가 됐는데, 그러니까 20년 전 그 강팬인데 지금도 강팬이 됐는데, 그때 20년 전 주머니 사정하고 지금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노모스가 괜찮아 보인다는데, 저도 올 하반기에 그 중국과의 한한령 같은 거 좀 해제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노모스 같은 회사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할 테니까 이것도 사서 손해보시면은 회장님한테 항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항의가 아니라 하나는 맡으면 하나 맡아 항의하고, 이 맡으면 이 맡아 항의하시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리포트는 이거 보셔야지, 검색어 다 나오니까 한번 그 한 3, 40페이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원래 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뭐 스믹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거 좀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나만의 스키마를 좀 만들어 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 인스타에 이제 98주 전에 올린 거거든요. 거의 한 3년 됐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한 방송 PD가 저한테 뭐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내가 고수라는 그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이게 내가 난 아니고 딴 사람 가보시라고 이제 토스해 주면서, 이왕 왔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다 해서 내가 답을 좀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투직 공부하면 돈 벌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이해하기 힘든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다. 그죠? 예. 이해하기 힘든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밸류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투자액이 안 보였을 때 어떻게 하든 리포트를 몇 장이나 써서 억지로라도 투자해보고 싶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둘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딱 봐서 그냥 이건 뭐 살만하네, 이때 사는 게 제일 편한 투자지, 이거 공부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맞추는 투자하지 말고 틀리지 않는 투자를 해라. 맞추려 하지 말고 틀리지 않는 투자를 해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게 박스권 매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박스권 매매할 때 박스권 하단에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팔면 돈 벌 것 같죠? 그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수하지 않겠다가 답인 거예요.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자는 아니라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수하지 않겠다. 그때 매수하면은 잘못하면은 반락으로 크게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자라는 말이 해서는 안 되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정답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그 매도 사이드카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미국 때문인가?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매수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돈을 못 벌었나요? 매도를 하지 않아서 이 시장 버틸 수 있었나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신규 투자자가 아니나 기존 투자는 다 물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거꾸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계좌를 보면은 깝깝해, 이게. 근데 그 깝깝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 안 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달리니까 더 잘못된 길로 가고, 그 더 잘못된 거 수익이 안 나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니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작지만 성공한 경험을 쌓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와이프한테 선물 한번 해줘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남편분들은 와이프한테 선물 주고, 와이프는 남편한테 또 선물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고, 또 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거는, 이제 이것도 맞습니다.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그 분 중에 한 분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로 엄청난 돈을 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벌었냐니까, 그 SK하이닉스가 한 20년 전인가? 그때 유상증자 한 적이 있었어요. 5,800원에. 그때 들어가갖고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보너스 타고 뭐 할 때마다 사모아가지고 하이닉스만 엄청 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딱 한 종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스터디하고 하냐는 거예요. 이제 뭐 지금 스터디하고 있어, 그게. 예.
근데 매일 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놀면 되지, 그냥. 그래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투자에는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은 정권맨이거나 이제 그 정보를 매매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식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식 정보를 팔아갖고 돈을 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든 정보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 구호할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생긴 거 딱 보면은 딱 몸매가 물개 모양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좀 잘합니다, 이게. 몸이 점점 유선형으로 바뀌어가지고 물개형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수영 강사분께서 이제 뭐 자유형 평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인명구조 수영 한번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인명구조 수영을 좀 가르쳐줘서 공부를 했는데, 그 수영장 25레인 수영장 있잖아요. 그러면 15m 앞에다가 아령 10kg짜리를 빠타나요. 그러면 수영 강사가 전방에 입수자 발견하면은 이제 입수자 발견하면서 뛰어가가지고 목던 자유형으로 그 앞까지 가서 잠수를 해가지고 아령을 들고 배 위에 올리고 배영으로 나오는 수영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을 보거든 절대 구해주지 마라. 너도 같이 빠져 죽는다. 근데 꼭 구해야겠다 싶으면은 뭔가 던져줘라. 구명조끼라든지 뭐든 던져주고. 근데 그거 던져줄 게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들어가야만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와이프거나 딸이거나 어머니거나 그러면은 어쩔 수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이걸 써라 그러면서 거기 물에 빠진 사람 앞 3m 정도까지 가고 난 다음에 잠수로 그 사람 등 뒤로 가서 어깨를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팁이 뭐냐면은, 그런데 둘 다 죽는 경우는 물에 빠진 사람은 경황이 없기 때문에 그 구하러 간 너의 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을 잡으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때 꿀팁은, 만약에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너의 목을 잡고 숨 못 쉬게 하거든, 그 사람을 잡고 물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 깊이 들어가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잡았던 목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힘이 빠지면 뒤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끄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 투자하다가 뭔가 안 풀린 분들이 있어요. 투자하다마다 손해를 보고, 그런 분들은 가장 나쁜 거는 손갈 때까지 계속 자금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길로 투자해서 돈을 못 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계속, 만약에 남편이 돈을 못 보고 있으면 와이프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다시 해봐라 비춰넣어주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똑같은 짓을 반복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죽을 때까지 내버려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끔찍하고 막 웃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보통 한 10년에 한두 번씩 그 위기가 오잖아요. 금융위기 같은 게. 그러면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투자했던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그런 경험이 이미 5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용 반대매매 나오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뭐 5천만 원만 빌려주면은 이거로 신용 보강하면은 넌 이제 곧 시장 반등할 때니까 이 돈으로 살아나면은 꼭 갚겠다고. 지금 팔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가 5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이 5번을 빌려줬을 때 5번 다 빌려줬대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그 결과가 돈도 있고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더더욱 나쁜 거는 혹시 그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았을까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용 반대매매가 나오기 위해서 5천만 원 넣으면은 그 돈만 넣으면은 그날은 넘어가잖아요. 근데 주가가 그 다음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손해로 끝날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야반도주 해버리고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돈을 더 넣어주면은 이 친구의 문제의 발단은 잘못된 투자에서 발단된 거지, 돈 자금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난 거지, 이제 그거는데 그걸 개선하지 않고 이 위기만 잠시 극복을 하면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람이 변하지, 그러니까 주식 계좌가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극단적 데까지 모여야지 내가 반성을 하고 내가 이제 그 펀더멘털이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목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나, 나의 투자의 패턴이 뭐가 잘못됐고 나의 스키마에는 뭐가 있는가, 이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테크나 뭐 바이오 사이언스 말고 이렇게 한국전력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조금씩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도 똑같이 이제 공모로 들어왔던 종목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한번 크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한 40분도 찍었죠, 그죠? 찍었으니까 요까지 하고 이제 거고요. 이제 또 질문 응답 받고 오늘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